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정말 예. 미쳤어 할 만한 일이 어저께? 그저께? 그러니까요. 벌어진 거죠. 어저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바로 옆에 이제 최고위원 할 때 민주당 대표 그 옆에 네. 박찬대 원내대표 앉아가지고 이제 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이제 읽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읽다가 이재명 대표가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 들을 수 있나요?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PD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건 기소는 아니고. 안 됐습니까?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황했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박찬대 있습니다. 대표님 당황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잘리는 거 잘리는 아니야? 거예요. 지금 말이 되면 지금 옆에서 기소는 안 했습니다라고 한 게 이재명 대표. 화들짝 가봐 놀랐을 거예요. 뭐 내가 기소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소되면은요. 지금 수사가 거의 엄청나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기소까지 안 가게 하려고 계속 막고 있고 이화영 이화영이 그 회유 논란이 그래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 막기 위해서. 예, 그 기소 안 하려고 네. 그거 기소 안 당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네. 원내대표가 네. 기소를 시켜버리네. 아니 기소 울렁증 있는 사람한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재명 대표는 약간 기소 울렁증이 있을 것 같아요. 기소라는 말만 들으면 혈압이 치솟고 막 심장이 벌렁거릴 것 같은데. 저거 기소되면은요. 네. 이제 매일 재판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세계 재판은 그나마 서울이잖아요. 네. 대북송금 수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은 서울, 2번은 수원 법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일같이 재판 다녀야 돼요. 근데 저 사람들 이게 진짜 속마음 들킨 거 아니야? 어머나, 그런가? 역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근데 더 놀란 게 일단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기소가 된 사건이 뭔지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예. 약간 놀랬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옆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기고 세 번째는 지적을 받은 후에 박찬대의 흔들리는 눈빛이 너무 웃겼어요. 흔들리는 눈빛. 예. 아, 우리 지금 기소 소리에 혈당이 치솟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찬대 속마음 맞습니다. 네. 박찬대 대예언 적중할 겁니다. 네. 아니면 박경선님은 짐짝을 빨리 치우고 싶다는 심정. 네. 박찬대의 진심. 콧대지 본심.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런 설명을 들으신 후에 저걸 한번 다시 보시면 네. 더 빵 터지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한 번 더 봅니까? 그쵸. 네, 네,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를 두고 검찰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아직 기소는 안 됐습니까?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못 읽어. 다시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아. 어제 오늘 본 영상 중에 저 영상이 제일 재밌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고 심지어 원내대표인데도 네. 자기 대표의 재판 상황이 네. 머릿속에 없나 봐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살짝 이해도 돼요. 어. 한두 건이라야 말이지. 헷갈려서. 너무 많잖아요. 너무 헷갈렸겠다. 네, 너무 예. 많기 때문에. 헷갈렸다. 야. 저는 너무 네. 많아서라는데 한 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네. 그야말로 깜놀했던 게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박찬대 예. 원내대표의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자, 조만간에 갈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네. 저기 아마도 개딸들 앞에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딸들이 진짜 난리치겠다. 예, 개딸들이 난리칠 것 네, 같은데요. 네. 저기 어제 밤부터 막 퍼지기 시작하던데 네.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오. 고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봉화마을에서 예. 열리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올해가 이제 15주기가 됐다 하는 게 그렇구나. 벌써 15년이 지났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또 예. 그러니까 사망한 지 15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벌써 15년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약간 불현듯 깨달음이 왔는데 여기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 이게 뭐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 뭐 아니, 이러는데요. 이게 뭐 정치 행사예요? 뭐 정당 집회입니까? 무슨 추도식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예. 반대로 역시 어. 이 좌파의 무슨 사람들을 모으고 예. 이 정치화하는 능력은 참 배울 대목이다. 왜냐하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이렇게 추도식 기사를 쭉 검색을 해봐도 추도식에 이런 주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끊임없이 주제를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주제로 해마다 주제를 던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오늘은 이번 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를테면은 뭐 건설을 향한 의지, 뭐 경부고속도로. 그러네요. 이번에 주제는 박정희의 뭐 산업화의 의지. 새마을 운동이든지. 그렇죠,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해서 이번 올해는 새마을 네. 운동 시작 몇 주년이니까 네. 새마을 운동을 테마로 네. 추도식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행사를 좀 예.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연설하는 거 말고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주제별로 꾸려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들은 너무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좀 좌파에서 그러네요. 배운다. 예. 이런 형태로 해갖고 한번 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거는 들었습니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추도식만 생각했는데 이 추도식에 주제가 있다는 거를 네. 이렇게 짚어내시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폄하하고 이럴 게 전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도식인데 이 네. 추도식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본다면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이제 김해하고 양산 이쪽이니까 다 네. 그 친노 네. 그리고 친문 네. 이 사람들 정치인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 뭐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나 뭐 그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 다 오고 이번 당선자들도 다 오고 하는데 여기에 김경수 전 네. 경남 지사가 이번에 오게 되면서 뭔가 세력의 결집,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 내에서 친명과 좀 친명의 대립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정치적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경수가 왜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연수를 떠나서 딱 중간 과정에 있는데 연수를 들어온다는 것은 이 15주기를 계기로 해서 친문을 결집하는 이벤트를 갖겠다 하는 누군가의 저는 연출 플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다름 아닌 문재인이 죄를 뿌렸다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요? 문재인 회고록이 회고록.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예. 회고록을 낸다. 일주 후에 봉하마을에서 대규모 추도식이 열린다. 여기 이것을 계기로 이렇게 점을 이어서 하나의 친노 친문 그룹이 친명 그룹에 대항하는 큰 세력으로 거듭난다. 이런 플랜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책을 쓰면서 네. 안 써도 될 말 혹은 써서는 그렇죠. 안 될 말 혹은 쓰면 손해인 말을 마구마구 쏟아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노무현 추도식 상관없고 자 문재인 대통령 왜 여기서 왜 김정은에 그러니까요. 대한 이런 태도 왜 나왔습니까? 또 부인의 그 타지말 외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드를 쳤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는 이런 논란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희도 제목을 썼습니다만 네. 봉하마을을 네. 사실 남는 건 타지마을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 회고록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 회고록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친노 세력이 동시에 친문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15주기 추도식을 주도한 사람도 뭐 다들 어떻게 네. 본다면 친문이 그렇습니다. 겹치고 네. 그 일주일을 앞두고 정말 네. 회고록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 6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에 뭐 문재인 정부 5년 시절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자화자찬하는 내용인데 예. 그 와중에 딱 오게티처럼 뭐
이러면 전부 옥인가 하여튼 타지마할 보고 어제 저희도 말씀드린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 508페이지에 걸쳐서 네.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했던 그 타지마할. 네. 이 타지마할 때문에 봉하마을 행사가 그렇죠. 완전히 빛이 발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연출 라인이 명확하다라고 느끼는 건 일단 네. 어저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났죠.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안부 묻고 사진 찍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뉴스도 본인은 나왔어요.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 뉴스도 나왔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추도식 때문에 잠깐 들어온 것이어서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마련한 6개월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더 머물며 공부한 후에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다. 이 뒷말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대박 오래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작년 5월에 나갔기 때문에 네. 학기가 거의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났어요. 영국에서는. 예. 끝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아마도 들어올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독일에서 6개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그거 갔다가 네. 연말에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네. 과연 그걸 다 채우고 올 수 있을지 그것보다도 어떻게 네. 본다면은 더 이제 정치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면 네. 그 중간에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그럼- 암시를 담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래 나가 있으면 안 안 될 될 것 것 같다. 같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예. 오늘 저 추도식 하는데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일가는 기본적으로 640만 불에 관한 수사의 예. 사실은 대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공소권 어. 없음. 맞습니다. 본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용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분이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사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들추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일반 국민의 여론일 겁니다. 김경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가 왜 감옥에 갔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말 민주주의의 네. 근간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 댓글 드루킹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을 한 조작인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본인은 이제 2년의 형을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뭐 선거법 위반, 네. 그다음에 위증교사, 예. 선거 관련해서 있었던 오만 일들 때문에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많은 정치인들이 쓰고 있는 수법은 전략은 이른바 재판 지연 사법 방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참 과연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는 그래도 재판 지연 안 하고 재판 감옥은 지연 안 갔다 하고 왔다. 감옥 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렀다고 하지만 김경수는 50여일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를테면은 정치적 상대에 네.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면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 친노 진영, 친문 진영에서는 김경수를 복권시켜야 된다 하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이재명과 서로 다투게 해야 된다, 싸우게 해야 된다, 경쟁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이제 정치 공학론까지 또 막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훼손시킨 정치인이 과연 사면의 대상이었나? 혹은 이제는 복권의 대상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정치에 컴백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비록 그 사람이 출소해서 그러니까 복권되어서 일종의 이의제의 이재희 예. 이의제의 오랑캐로 일종의 오랑캐를 오랑캐로 컨트롤하는 잡는 건데 이간계를 예. 쓰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거에 대한 의문은 좀 생겨요.
자, 여러분들께 지금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김경수 복권 어떤가요? 여쭤봤더니 찬성 8%, 절대 반대 78, 너무 많으시네. 관심 없다 14. 아, 14%가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